교재 423페이지 마지막 3회차입니다. 1번 회계의 목적이 뭐냐? 답은 3번입니다. 다른 것들은 볼 필요도 없겠죠. 목적은 정해져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재무제표 작성 플러스 재무제표 전달이겠죠. 누구한테? 정보 이용자한테. 그 얘기가 3번에 써 있죠. 회계 이해관계자들의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재무적 정보를 측정하고 전달한다. 측정한다는 얘기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고 전달하는 거 누구한테요? 이해관계자들한테. 이해관계자가 정보 이용자 똑같은 얘기죠. 이거는 회계의 정의이면서 동시에 회계의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다음에 2번 거래가 아닌 것은 거래가 정의가 뭐예요? 재산상의 변화가 있고 측정이 가능하다. 물론 수업 목적으로 봤을 때는 요 재산상의 변화 여기서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두 개가 동시에 충족될 때 회계 거래가 되는데 1번은 거래가 아니다. 왜요? 계약을 체결했다. 야, 계약을 체결하면 거래인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은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을 받으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재산상의 변화가 있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어떤 숫자상의 변화가 없잖아요. 숫자상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재산상의 변화는 어떤 숫자상의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실제로 다 재산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2번 상품을 인도하고 한 달 뒤에 받기로 하였다. 실제로 분기도 할 수 있잖아요. 차분의 매출 채권 대별의 매출. 세 번째 분기하라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상품 대금을 회수하였다. 외상으로 판매한 상품 대금 회수했다. 차분의 현금 대별의 매출 채권이겠죠. 차분의 현금 대별의 매출 채권 분기는 그냥 참고를 하는 겁니다. 급여를 지급하였다. 차분의 급여 대별의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분기해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보통 답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계약을 체결했다, 주문을 하였다 이런 것들. 계약 체결이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받았다. 그럼 걔는 거래가 되는 것이다. 그런 문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3번 옳은 걸 골라봐라. 차변의 자산 대변의 현금입니다. 답은 3번이겠죠. 3번은 비품 현금 주고 샀다라고 했으니까 비품은 유형 자산이겠죠. 그래서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 답은 3번이겠고 1번은 급여 지급하였다.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입니다. 2번은 은행한테 돈 빌렸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이겠죠. 4번 차량을 매각하고 못 받았던 돈을 현금 받았다. 그 옛날에 지금 미수금이 있었잖아요. 그럼 돈 받은 거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미수금이 되겠죠. 4번 문제 유동성 순수에 따라서 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게 뭐냐?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하고 있냐 이거죠. 1번만 유동부채고 나머지는 다 비유동부채죠. 2번, 4번은 장기라는 말이 있으니까 비유동이 되는 것이고 3번은 원래가 비유동이 되는 것이고요. 5번 문제 유가증권 틀린 걸 골라보세요. 가 1, 2, 3은요. 여러분이 각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전혀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채무증권이란 지분증권이란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1번은 유가증권에 대해서 정의를 써놓은 것인데 중요하지 않고요. 1번, 2번, 3번은 여러분이 각자 보실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나입니다. 유가증권은 뭐예요? 주식채권이죠. 2번에 있는 지분증권은 주식이고 3번에 있는 채무증권은 채권입니다. 그것만 딱 챙기시면 됩니다. 4번이 답이 되는데 지분증권 주식이겠죠. 유가증권에 대한 보유 의도와 보유 능력에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중에 하나 다 틀렸죠.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보유증권이 될 수가 없고요. 답은 4번. 6번 현금으로 표 활동이 아닌 것은 답은 2번이죠. 영업, 투자, 재무 활동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7번 문제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취득하였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분류를 잘 할 수 있냐 이건데 첫 번째 10만 원짜리는요. 채무증권 채권인데 동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 했으니까 만기 보유증권이겠죠. 두 번째 지분증권 주식입니다. 이 주식을 2년 안에 팔 생각이 없대. 그럼 이건 뭐예요?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이고 매도 가능 증권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재고가 맞는 게 뭐냐? 답은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기억하고 리을인데 야 기억에는 토지 돼 있으니까 유형자산 아니야 할 수 있지만은
부동산이다라고 해서 다 유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업 목적일 때, 그치? 사용 목적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목적일 때 유형 자산 되는 것이고, 판매 목적이면 재고 되는 것이고, 재고 자산. 투자 목적이면 투자 자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이제 판매 목적의 토지이기 때문에 재고가 되는 것이죠. 리을은 원재료이기 때문에 원재료니까 당연히 재고되는 거 맞죠? 니은은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무형 자산. 디귿의 건설 중인 자산은 말 그대로 건설 중인 자산, 유형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3번이고 9번 문제. 매덕원한 증권 처분 선익. 역시 이걸 분기해서 푸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 옛날에 공부한 거 외워서 하는 것이죠. 일단 1000주를 팔았습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처분가 빼기 취득가. 왜라고 묻지 마세요. 우리 모의고사 시간이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었죠. 처분가 빼기 취득가. 왜라고 묻지 마시고 분기해서 풀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처분 손실이 나오겠네. 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아닌 것은 토지죠. 그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나머지 유형 자산은 다 감가상각을 합니다. 11번 또 나왔네. 거의 1회, 2회, 3회에 걸쳐서 계속 현금흐름표 관련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기말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풀어봤던 거로 완전히 숫자까지 똑같은데 1회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말 매출채권 잔액을 물어봤고요. 그럼 이제 거기 외상 매출액이 43만 9천 원. 1년치의 분기를 다 합치는 것이죠. 회수액이 30만 원입니다. 그럼 대차 차익이 뭐 매출 채권이 되겠죠. 13만 9천 원. 이게 뭐예요? 1년치 분기 합친 건데 1년치 매출 채권 증가가 13만 9천 원이 있다는 얘기고, 기초하고 기말이 있는데 기초는 주어졌고 기말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X가 되겠죠. 기초는 거기에 박스에 2만 1천 원 나왔고요. 9년 얼마냐? 더하셔야지. 16만 원. 이런 얘기죠. 이미 했던 문제. 답은 2번이고요. 12번 감가상각비에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가는 뭐겠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똑같기 때문에 정해법일 것이고, 그럼 나는 뭐 정률법이 되겠지. 정률법은 기초장부가 곱하기 상각률인데 상각률은 일정하고 기초장부가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옳은 설명 골라봐라.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가의 감가상각비는 상각 대상 금액이 뭐예요? 취득가 빼기 잔존가치죠. 그놈을 균등하게 상각한다. 맞습니다. 니은은 왜 틀렸겠습니까? 기초장부가 곱하기 상각률은요. 가가 아니라 나가 되겠죠. 정률법. 매기 균등한 거 가가 되겠죠. 나가 아니라. 그래서 뭐 생각보다 쉬운 문제. 답은 1번이었고 13번. 총평균법에 따라서 매출원가 기말재고를 계산하시오. 역시 또 단서장 똑같은 단서장 나왔어요. 뭐가 나온 거예요? 계속기록법에 의한 수량하고 실질재고에 의한 수량은 일치한다는 얘기는 감모 수량 없다. 감모 손실 신경 쓰지 마. 회계사 2차까지 다 그렇게 주어져요. 원래가.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총평균법은 이동평균법보다는 쉬운 것이죠. 매출원가, 즉 기말재고. 그래서 요약부터 해야 되겠죠. 기초 100개. 단가는 10원. 매입은 150개 12원. 그리고 6월 30일 날 200개 13원. 8월 27일 날 100개 12원. 이거 다 더하시면 뭐야? 200 550개. 전체 금액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0개 곱하기 10 더하기 150 곱하기 12 더하기 200 곱하기 13 더하기 100 곱하기 12 해서 더하시면 6,600원. 여기서 평균단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6,600원 나누기 550 하시면은 단위당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12, 여기도 12 이렇게 하는 게 총평균법이죠. 수량만 체크하시면 되겠네. 일단 판매된 게 5월 8일 날 100개 하고 7월 2일 날 250개니까 350개죠. 그럼 여기는 뭐 200개 이렇게 되겠네. 감모 수량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 2,400원이고요. 여기는 얼마야? 4,200원. 답은 4번입니다. 14번.
영업권을 계산하시오. 영업권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 합병할 때 영업권이 등장하는데 합병 대가 빼기 순자산 공정가치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합병 대가 제가 말했죠. 만약에 본문에서 공부하지 않았는데 나는 처음 공부한 거야. 이런 것들도 가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내선 안 되는데 제가 그렇죠. 무성의하게 문제를 그렇게 구성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합병 대가는 2천만 원입니다. 순자산 공정가치는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회사가 500만 원짜리인데 내가 2천만 원 줬다. 그럼 요 차익이 영업권이고 1,500만 원.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유동부채 아닌 게 뭐냐. 1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죠. 2번은 단기 차입금이니까 유동이 되는 것이고 3번은 어음을 교부했습니다. 어음을 발행해서 줬기 때문에 지급어음 매입 채무가 되는데 만기가 3개월이니까 그쵸? 유동이 맞습니다. 만약에 2년짜리다. 그럼 어떻게 돼? 비유동이 되는 거예요. 4번은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그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 아직 납부하지 않은 거. 그게 예수금이겠죠. 급여 줄 때 분기 이렇게 되잖아요. 차변에 급여, 대변에 현금, 대변에 예수금 이렇게 되겠죠. 우리 원천징수환급의 그 예수금입니다. 부채죠. 유동부채. 16번 상품 팔면서 550만 원 돈 받았는데 부가세가 그중에 50만 원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아우 쉬운 겁니다. 현금 550만 원, 다만 매출은 500만 원 들어가고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우리가 그냥 짧게 줄여서 예수금 이렇게 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부채 틀린 설명 골라보세요. 답은 4번입니다. 방금 예수금 봤는데 예수금은 유동부채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요. 1번 상품 구입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건 매입채무 맞고요. 2번에 상품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 받으면 선수금이 맞습니다. 3번 미지급금은 역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18번 기말에 추가로 설정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냐라는 문제인데 당연히 이제 시간 순서대로 풀어야 되겠죠. 기초 대충이 얼마 있을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그다음에 기중에 퇴사시 이렇게 분개했겠죠. 대충이 날라가고 현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결산시 기말에 결산시겠죠. 또 설정하겠지.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거기 기초잔액이 거기 니은에 750만 원 편의상 만자를 생략하겠습니다. 750만 원 이렇게 현재 있었고 퇴사를 찾아야 될 텐데 디귿에 퇴직자한테 지급한 것이 360만 원이다. 이만큼이 날라갔어요. 현재까지 태충이 얼마입니까? 390만 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현재 있었는데 기말의 태충이 얼마여야 되냐? 그것이 기억에 나와 있죠. 기말의 태충 잔액은 1,020만 원이다. 1,020만 원만큼을 이제 추가로 더 이 차이만큼을 더 설정해야 되겠죠. 그 630만 원이 더 설정이 돼야 된다. 그래야 태충이 1,020이 된다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설정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말하는 거죠. 630만 원. 만약에 퇴직급여 얼마냐 해도 63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퇴직급여 얼마냐 해도 답은 1번이고 추가적으로 설정한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냐 해도 630만 원이 되겠죠. 19번 차입을 7월 1일 날 했습니다. 틀린 설명 골라보세요. 차입금은 2,300만 원인데요. 만기 3년짜리고요. 이자는 6월 30일 날 지급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인데 일단 7월 1일 날 2,400 빌렸고 만기가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 맞죠? 그 다음 2번에 차번에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인데 왜 138만 원입니까? 2,300만 원 곱하기 12% 때려보세요. 2,300만 원 곱하기 12% 하고 나누기 2를 하셔야지. 왜냐면 6개월치만 우리 기간 경과만큼만 수익 비용 인식하는 게 그게 이제 발생주의니까요. 그래서 2,3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하시면은 138만 원의 이자 비용이 인식되겠죠. 6개월치만. 하지만 지급은 우리가 6월 30일 날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해서 미지급 비용 부채가 인식되는 것이고 그 6월 30일 날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또 12월 말부터 6월 30일까지 또 6개월 지났으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은 138만 원이 인식이 되겠죠. 기간 경감 6개월치만. 하지만 현금 얼마 낸 거예요? 1년치 현금 낸 것이죠. 276만 원.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잡혀 있었던 미지급 비용 이거 사라지는 것이죠. 만약 기존에는
12월 말인가? 그 기존에 12월 말에는 돈 줄 의무가 있다 미지급 비용인데 돈을 줬잖아.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 부채가 사라지는 것이죠. 기간 경과는 6개월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또 X2년 12월 말에는 X1년 말하고 똑같이 6개월치 138만 원만큼 이자 인식하고 미지급 비용 인식하면 되겠죠. 20번 퇴직연금 틀린 걸 골라보세요. 답은 1번입니다. 확정 기여형에서는 종업원이 받는 연금이 확정된 게 아니라 기여금이 확정된 거죠. 그렇죠? 기업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확정된 것이고 종업원이 받는 퇴직급여는 변동이 가능하겠죠. 이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회사가 부담한다. 확정급여, 퇴직급여가 확정됐잖아. 그럼 종업원은 위험을 하나도 없고 회사가 리스크를 다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여금이 변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답은 1번이다라고 했고, 세 번째 확정기여형에서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함으로써 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니까 기여금을 내고요, 손 떼는 겁니다. 회사가 기여금 납입하고 어떠한 권리도 의무도 없는 게 그게 확정기여형입니다. 왜냐하면 기여금 내고 손 뗀다. 기여금이 확정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리스크도 없다는 거.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서 운영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라든가 일시금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21번 자본 항목에 미친 영향을 나타난 것이 뭐냐. 100주를 5천원짜리 액면가고 6천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은요 100주 곱하기 5천원에서 50만원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0주 곱하기 1000원에서 10만원이 되겠죠. 니은은 매도 관한 직업 평가이익이 10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니은은 아예 대놓고 평가이익 10만원 주어졌죠. 매도 관한 직업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익이죠. 22번 갑니다. 주총을 이것도 뭐 봤던 문제, 이미 모의고사에서 한번 봤던 문제입니다. 22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주총을 2월 27일 날 열었고요. 그 다음에 4월 15일 날 배당 주는데 주총 때 회계처리고요. 답은 2번입니다. 현금을 받아주지 않고 미지급 배당금을 부채 처리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4월 15일 날 미지급 배당금 사라지면서 현금으로 바뀌는 시기의 분기가 되는 것이죠. 이익준비금은 왜 5만 원입니까? 현금 배당액이 10% 돼 있으니까 50만 원에 10%하면 5만 원이 되겠죠. 답은 2번. 23번 11월 1일 날 임대를 1년치를 했는데 돈을 미리 땡겨서 받았습니다. 선수령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수익비용 어떻게? 기간 경과한 만큼. 그래서 X년도는 이렇게 되겠죠. 전체 임대료 60만 원 중에서 2개월치만. 여기는 10개월치가 되겠네. 그러면 50만 원, 여기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2개월치니까 아유 거꾸로 썼네. 거꾸로 제가 마음이 급했어요.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수익의 측정 기준 틀린 설명 골라보세요. 답은 2번입니다. 1번부터 봅시다. 대가 현금 받으면은요 현금이 수익이다. 맞죠? 차별의 현금 대변의 매출 이런 것도 올리시면 될 것이고, 두 번째 그럼 현금 외에 자산 받으면은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수익으로 가는 겁니다. 취득한 자산에 어차피 3번에 똑같은 얘기 나오죠. 현금의 자산 받았을 때는 취득한 자산 공정가치를 수익한다. 당연히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는 것인데 3번이 맞는 것이고 2번이 틀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우리 회사한테 공짜로 토지를 줬다. 토지 공정가치가 10억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변의 토지 10억 대변의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수익 처리하는 것이죠. 10억 이렇게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수익으로 잡고 있다. 4번은 상품 제품 판매한 후 애누리 반품 할인 있을 때는 차감하고 수익이다. 그렇죠? 우리 총 매출에서 그 3일만 빼는 거 있잖아요. 매출 할인 빼고 매출 애누리 빼고 매출 환입 빼는 거 그 얘기죠. 25번 수익인식 기준 중에서 땡땡땡은 진행기준입니다. 용역 제공기관의 수익 인식하는 거죠. 아유 용역 나왔으니까 진행기준이 되겠죠. 재화는 인도기준, 용역은 진행기준. 세 번째 줄에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니까 그게 진행기준이 맞습니다. 26번 판관비가 아닌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나머지 판매 촉진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전부 다 영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판관비가 되겠죠. 27번 법인세 비용 틀린 설명 골라보세요.
기업 회계하고 세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소득 차이가 난다. 그렇죠. 차이가 나고 있죠. 세법상 이익은 과세 표준이고 회계상 이익은 당기순이익입니다. 그거 조정해 주는 게 이제 세무조정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2번은 당기법인세 부채가 이제 미지급법인세인데 그 미지급법인세 계산할 때 선급법인세 고려한다는 얘기가 기중에 예를 들어서 기중에 세금을 냈다. 그 선급법인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금을 10을 냈대. 그리고 기말에 결산시겠죠. 낼 세금이 만약에 법인세 비용이 40이래. 근데 이미 낸 세금 선급법인세가 10이 있대. 그럼 내야 될 세금은 이제 미지급법인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40 낼 세금인데 10을 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천징수세, 뭐 중간연합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세법에서 미리 낸 세금 빼고 나머지를 이제 내는 것이죠. 언제? 내년도 3월에. 이건 X 1년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미지급법인세 30이 날라가고 현금이 날라가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겠죠. 그래서 2번 미지급법인세 할 때 선급법인세 고려한다. 고려했잖아요. 다음 세 번째가 틀린 건데 법인세는 실제 납부하는 시점에 회계 처리하므로 결산일에 회계 처리 안 한다. 하잖아 지금. 결산일에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세금은 내년도 3월에 내겠지만. 4번 기업은 일반적으로 중간연합기간에 직전년도 산출세 일부를 미리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세금의 절반을 냅니다. 당년도에. 과세 그 세수 확보 차원에서 미리미리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세금 2번 걷어가는 거예요. 법인세 쪽에서는. 전년도 세금을 1,000을 냈어. 올해 이제 중간에 한 500 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내는 걸 이제 중간연합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미 낸 세금 중에 하나니까 선급법인세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봤을 때. 28번 결산 수정분계 틀린 걸 골라보세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유가증권 평가할 때 평가손익은 모두 단기손익 틀렸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은 단기손익인데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익은 아시다시피 기타 포괄손익 누계기입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평가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1번 편의상 현금주의로 했던 것이 있으면 발생주로 전환해야 된다. 그게 필수적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그 세트 네 마리잖아요. 2번 가지급금 가수금은요. 미결산 항목이니까 본계정 대체해라. 맞습니다. 4번 감가상각비하고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이런 것도 결산 수정 분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하여튼 결산 시하는 분계가 다 결산 수정 분계입니다. 29번 시산표에서 발견 안 되는 오류가 뭐냐? 답은 2번입니다. 시산표라는 게 결국은 어떤 검증용이잖아요. 잔액 검증용인데 차변합계 대변합계는 같다라는 잔액 검증용인데 기억 리을은 발견이 안 되겠죠. 왜냐 거래 전체를 누락했어. 그래도 차대는 맞잖아. 대차는 맞거든요. 계정 과목 잘못해도 차대는 맞지. 금액은 맞겠죠. 리을은 차변 대변에 같은 금액의 오류가 있다. 똑같이 차변 대변 똑같이 삽질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차대가 맞거든요. 디귿은 발견이 되겠지. 차변 대변 중 한쪽만 누락이 됐대. 그럼 대차가 안 맞겠죠. 그럼 이건 발견이 될 겁니다. 30번 시산표가 다음과 같을 때 자본금은 얼마냐? 시산표라는 건 결국 이제 차변합계 대변합계 같다라는 걸 활용해야 되는 것인데 차변이 540만 원이기 때문에 대변도 540만 원이 돼야 되겠고 그럼 거기 괄호에 있는 자본금은 대차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다 더하신 다음에 540만 원에서 빼주시면 답은 80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난 못 알아듣겠다. 그럼 어떻게? 540만 원 빼기 80만 원 빼기 100만 원 빼기 20만 원 빼기 250만 원 빼기 10만 원 하면 답은 4번. 31번 아직 못 받았는데 기간 경과로 수익을 인식했어. 미수 수익을 인식했다. 그 세트 네 마리는 답이 항상 발생주입니다. 그 세트 네 마리 뭐예요? 미수 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나면은 걔네들 무조건 답이 발생주입니다. 발생주하고 현금주의 차이를 조정해 주려고 등장할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답은 발생주고요. 32번 수익의 이연이 연기죠. 관련된 계정 과목 뭐냐? 선수수익이죠. 뭐 선수수익 관련된 거는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거잖아요. 만약에 임대료를 1년치 받았다. 1년치 120을 받았대. 그래서 일단 임대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산시에 가서 임대료 취소시켜 주는 것이죠. 야, 알고 봤더니 지금 6개월밖에 기간 경과 안 했네. 그럼 나머지 6개월은 취소시키고 이때 쓰는 게 이제 선수 임대료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수 수익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을 연기시킨 거잖아요. 수익을 취소한 다음에 잡은 거니까 수익을 연기시킨 거랑 관련된 건 답은 1번이 되겠죠. 33번 신문기사인데 뭐 주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 밑줄 그은 거 보시면 되겠고, 밑줄 안 그어져 있으면 그냥 바로 보기 1, 2, 3, 4를 보시면 되겠다. 틀린 설명 골라라. 답은 4번인데요. 4번부터 볼까요?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지만 답이 나왔잖아요. 위에 거 하나도 안 읽었는데 답이 나왔죠. 주석은 재무제표인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물론 뒤에 문장은 맞아요. 많은 정보를 제공하니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맞는 거고요. 1번 보시면 주석은 비교적 설명이 길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둘 이상의 계산 과목 설명할 때 사용하는 거 맞죠? 2번 기업회계는 주석을 점점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주석은 계산 과목 옆에다가 번호를 표시한 다음에 별도로 주석 번호를 순서대로 설명한다. 이런 얘기죠. 뭐 매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현금 뭐 주석 4번을 봐라 하면은 밑에 가서 주석 4번에 쭉 설명 써 있다. 이런 얘기죠. 34번 외화 환산 손익을 계산하시오라는 것이고, 그래서 6월 30일 날 차입을 한 겁니다. 10만 달러 차입을 했네. 이런 거 틀리면 맞출 게 없죠. 차입금 부채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분이 안 좋고 환율이 떨어져야 기분이 좋은 겁니다. 환율이 떨어졌네. 환율이 좀 올랐습니다. 올라서 기분이 안 좋죠. 40원만큼 올랐어요. 10만 달러 곱하기 40해서 답은 4번. 35번 갑니다. 감사 의견 종류 옳은 걸 골라봐라. 마지막 거 보시면은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데 의견을 거절한 것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매출채권 회전율을 계산합시다. 매출채권 회전율은요. 평균 매출채권, 매출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이겠죠. 바로 암산이 되네요. 답은 2번입니다. 4천만 원 나누기 1천만 원에서 2번이 되겠고요. 37번 신문기사 맞는 거 골라봐라. 답은 4번입니다. 하여튼 뭐 신문기사 나오면 문제가 긴데 밑줄 그은 부분만 보시면 돼요. 여기 뭐 밑줄은 안 그어졌지만 괄호가 되어 있네요. 마지막 괄호 볼까요? 마지막 괄호. 나머지 여러분이 뭐 각자 보시고요. 마지막 두 줄만 봤을 때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나눈다. 그럼 끝났네. 답은 4번.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뭐 이게 클수록 유동성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잘 써 있는데 이것도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잘. 세 문제 남았습니다. 당기순 이익률을 계산하시오. 그럼 매출분의 수익성적표는 기본적으로 매출입니다. 매출 대비 당기순이익일 텐데 매출은 나왔고요. 당기순이익 계산하시면 되겠네.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제가 말로 해볼게요. 매출에서 매출원가 170만 원, 300만 원 빼기 매출원가를 합니다. 170만 원. 판관비 80만 원 빼요. 영업의 수익 만 원 더합니다. 영업의 비용 6만 원 뺍니다. 법인세 비용 3만 원 뺍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당기순이익이 42만 원이 나와요. 그럼 42만 원 당기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하시면 되잖아요. 매출액 얼마? 거기에 300만 원. 이러면 이제 0.14가 나오기 때문에 14%. 답은 1번이 되겠죠. 39번 EPS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거기 주가는 필요 없죠. 그 시가 한 주당 시가가 주가일 텐데 그 필요 없죠. 한 주당 이익이니까 이것도 암산이 되죠. 당기 순이익이 6천만 원 나누기 주식수 6천주 하면은 답은 2번입니다. 만약에 펄을 구하고 싶어. 주가 이익 비율 또는 주가 수익 비율이다라고 했을 때 답은 나왔는데 펄을 구하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가 이익 비율 P 나누기 EPS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 문제 답은 나왔지만은 이제 만 원 나누기 이거 만 원이네. 기분 나빠. 1이네 1 이때는. 주가도 만 원 나왔고요. EPS도 만 원이니까 만약에 펄을 구하라 하면은 1이 나온 거 1. 마지막 40번.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김 부장이 틀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맨 처음에 나타난 놈이 답이 아닌데 얘는 처음에 나타난 김 부장이 그리고 직급도 가장 높은데 또 틀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답이 1번입니다. 부채비율은 전기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어. 잘했네. 좋은 거죠. 근데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틀렸습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 부채 비율은 이 기업의 파산 가능성, 뭐 채무 불이행 위험 이런 거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것인데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틀렸고 2차장 유동 비율이 전기에 비해서 증가하였으나 당좌비율은 급감한 것을 봤을 때 지급 능력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죠? 둘 다 의미하는 바는 비슷하죠. 유동비율이든 당좌비율이든 다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인데 유동비율은 좋은데 당좌비율은 안 좋아. 그럼 그것은 정말로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애매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박 과장 매출 채권 회전율이 증가하고 있네. 그럼 회수가 잘 되는 것이죠. 의미가 뭐예요? 매출 채권 회수 속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마지막 황대리
재고자산 회전율이 감소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뭡니까? 재고자산 판매 속도인데 감소하고 있으니까 안 좋은 거죠. 판매 속도가 느려졌다. 잘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직급이 가장 센 김 부장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3회분을 풀었는데 대부분은 물론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고 연습 문제에서 봤던 그런 문제들인데 가끔 가다가 한 회차당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씩은 본문에서 공부하지 않았는데 막 튀어나오는 그런 애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암기를 하시라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요 모두가 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께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외워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2급 같은 경우는요, 뭐 한 달 또는 두 달 공부하시면은 열심히 했을 때 다 붙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나중에 뭐 1급, 그다음 뭐 재경관리사 이런 거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과목 수 늘어나요. 1급은 과목이 3법까지 해서 2가. 그다음에 재경관리사는 엄청 어려워요. 3가지 원가 관리까지 해서.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이제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